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소비 조장 방송 TM보스 채널의 TM보스입니다. 지난번에 자전거 3종 비교 라이딩 영상 기억하시죠? 이때부터 TM보스가 자린이로 불리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자전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 스펙과 브랜드 밸류, 가격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쪽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감성비냐 가성비냐?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많이 고려하시는 대표적인 브랜드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브랜드들이 각각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가성비가 좋은지 감성비가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계의 벤츠라고 불리우는 스페셜라이즈드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는 1974년 미국인 마이크 신야드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당시 대학을 막 졸업한 마이크는 부모님이 주신 폭스바겐 마이크로버스를 팔아서 그 돈으로 유럽 자전거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행에서 알게 된 이탈리아 자전거 브랜드 치넬리의 자전거 부품을 수입해서 파는 부품 수입상을 차리게 됩니다. 1979년 스페셜라이즈드는 처음으로 자체 제작 로드바이크 알레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1981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형 MTB인 스톰 덤퍼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MTB는 자전거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라 값이 무려 수천 달러 이상으로 비쌌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는 각국에 싸고 좋은 부품을 조달해 일본에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제조 방식을 구상했는데요. 현재 세계 챔피언인 피터 사간, 아말리에 디데락센, 파비앙 칸첼라라, 알베르토 콘타도르, 앤디 슐렉, 마크 카벤디시, 그리고 마리오 치폴리니까지 1990년대 후반부터 영향력 있는 프로 선수들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고객을 위한 스페셜라이즈드 익스피리언스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스웍이라고 하는 S웍입니다. 자전거계의 명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에르메스 같은. 스페셜라이즈드의 하이엔드급 자전거 설계 부서인 스컹크웍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레이블인데요. 가장 혁신적이고 프로레이싱에 적합한 제품에만 이 S웍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시리즈 중에서 고가 모델이 현재 약 600만원 선인데요. S웍 라인이 되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10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격은 깡패지만 TM보스도 정말 갖고 싶네요. 스페셜라이즈드의 인기 모델로는 에어로 타입인 벤지, 올라운드 타입인 타막, 엔듀어런스 타입인 루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트랙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가 자전거계의 벤츠라면 트랙은 BMW라고 할 수 있는데, 트랙은 감성비가 뛰어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트랙의 카본 프레임 기술과 까리한 디자인은 따라온 브랜드가 없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오일 쇼크 때문에 자전거 산업이 한창 떠오르던 시기였는데요. 트랙도 1975년 미국인 청년 5명이 세운 브랜드입니다. 1980년대 트랙은 최고의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 항공기, 로켓 우주선을 만드는 엔지니어를 영입, 퍼포먼스 바이크의 성능 향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본 프레임 기술의 1인자가 되는데요. 트랙만의 카본 프레임 제조 기술을 OCLV라고 부릅니다. 누적된 카본의 최적의 층수를 계산하고 카본 사이에 빈 공간을 최소화하는 기술인데요. 그리고 트랙은 디자인이 예쁘기로 유명한데요. 유명 아티스트와 콜라보도 많이 했죠. 영국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 일본 아티스트 나라 요시토모, 요즘 핫한 아트토이의 주인공 카오스 등이 있는데요. 데미안 허스트이 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자전거가 무려 얼마인지 아세요? 6억. 우리 모두 예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라리보다 비싸 자전거가. 인기 모델로는 로드바이크에서는 도마니, 마돈, 에몬다가 있고요. MTB에서는 엑스칼리버, 마린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 트랙의 제품들은 데칼을 꾸미는 재미가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데칼이 점점 이제는 커지다 못해 로고를 넣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예요. 또 하나 트랙이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라이프타임 워런티 제도 때문인데요. 트랙은 자전거 최초 소유자에 한해 프레임 평생 보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교체해주거나 새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라이프타임 워런티 제도는 제조사마다 라이프타임 워런티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구매처에서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수익의 4%를 기부하거나 카본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협약을 맺는다던가 빈민 지역에 자전거를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모르셨죠? 세 번째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캐논데일입니다.
캐논데일도 미국산 브랜드인데요. 캐논데일은 원래 자전거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1971년 코네티컷주의 조 몽고메리와 머독 맥그리거가 피클 공장 옥탑방에서 아웃도어 용품이나 사이클 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당시 사무실 바로 앞에 있던 기차역이 바로 캐논데일역이었습니다. 서울역이었으면은 서울역 될 뻔했네? 이 둘은 이 기차역을 상표로 등록을 하였고요. 그래서 초창기 캐논데일 로고는 기차역 이미지가 담겨 있기도 했었습니다. 캐논데일 하면 바로 떠올리시는 게 뭔가요?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캐논데일은 알루미늄 바이크 프레임을 정말 잘 만드는데요. 1983년 처음으로 캐논데일 자체 자전거를 생산한 뒤로 알루미늄 프레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대부분 크롬 몰디브덴강 합금 튜브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은 강철보다 강성도 약하고 용접도 까다로워 많이들 기피했는데요. 캐논데일은 기존 강철 튜브보다 1.5배 정도 직경을 키운 알루미늄 튜브로 강성을 보완했고요. 전기 티그 용접 기술로 까다로운 알루미늄 용접도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캐논데일은 미국 브랜드 최초로 유럽 프로 선수팀을 스폰한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볼보와 파트너십을 맺어 MTB 선수팀을 후원합니다. 그 팀이 바로 볼보 캐논데일 레이싱 팀인데요. 세계적인 최강팀입니다. 이후에는 전설의 선수 마리오 치폴리니가 캐논데일 자전거를 타고 지로드 이탈리아에서 우승을 하면서 캐논데일 알루미늄 프레임의 품질을 입증을 했는데요. 또 캐논데일은 기존 자전거 디자인에 새로운 데칼과 독특한 휠 디자인으로 자전거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캐논데일의 알루미늄 바이크는 베테랑 라이더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다른 브랜드 제품은 카본보다 저렴하다는 인상이지만 캐논데일 캐드 12의 경우 알루미늄 프레임 특유의 강성과 순발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캐논데일 알루미늄 바이크가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죠. 캐논데일 인기 모델로는 에어로 타입인 슈퍼6 에버, 올라운드 타입인 캐드 12, 시냅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TM보스도 타고 많은 세계인들이 타는 자이언트입니다. 전 세계 자전거의 절반을 생산하는 자전거 업계의 큰손 자이언트는 1972년 38명의 직원으로 시작된 대만의 자전거 제조사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유럽이나 미국 유명 브랜드의 자전거를 대량 생산하는 OEM 공장이었죠. 자이언트 설립자인 킹 리우는 자전거 장인도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요. 단지 장어 양식장을 하는 양식업자였습니다. 1969년 기록적인 태풍 엘씨가 대만을 강타하자 킹 리우의 장어 양식장도 폐허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리우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동업자 호니로와 함께 자전거 생산회사 자이언트를 세우고요. 설립 7년 만에 연간 35만 대의 자전거를 생산하는 대규모 OEM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당시 슈인, 콜라고,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등 세계 유명 자전거 브랜드들이 자이언트를 거쳐갔는데요. 여러 자전거 브랜드의 생산을 담당하면서 제조의 노하우가 쌓인 자이언트는 1988년 자이언트 최초의 카본 프레임 자전거 카덱스 980C를 출시합니다. 자이언트는 전 세계 자전거 프레임의 약 61%를 생산하는 대만에서 그 중에서도 점유율 90%를 자이언트가 차지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자전거의 절반은 자이언트에서 생산한다고 할 수 있겠죠. 프레임, 휠셋, 타이어, 액세서리 등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직접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을 만들려고 알루미늄 공장을 세우고요.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 타이어 공장을 인수하는 무서운 거대 기업입니다. 진정한 자이언트죠. 하지만 이 자이언트가 가성비 좋은 브랜드에서 브랜드 밸류를 더 높이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촌스러운 디자인이죠. 기능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굳이 자이언트를 사기가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 아쉬운 데칼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TM보스는 자이언트 자전거를 샀죠. 왜냐? 합리적인 소비를 조장하기 위해서. 자이언트는 2011년 유럽 프로팀 라보뱅크를 후원하는데요. 광고 효과는 그야말로 폭풍 같았죠. 그 뒤로 2017년에는 써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인기 모델로는 프로펠 어드밴스, 어드밴스 프로, 디파이 어드밴스 프로 등이 있습니다. TM보스가 가장 아쉬운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고급화 브랜드 마케팅을 좀 신경 썼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OEM의 슬픈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만든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마지막으로 5번째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메리다입니다. 메리다 설립자 아이크 챙은 미국 여행 중 한 자전거 점포에서 대만산 자전거는 구려서 수리를 안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세운 브랜드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현재 77개국 이상에 수출되는 전세계 자전거를 디자인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부 진행하는 ODM
회사가 바로 메리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주 비교되는 자이언트는 제조만 담당하는 OEM이고요. 메리다는 디자인과 생산까지 하는 ODM입니다. 현재는 메리다가 스페셜라이즈드의 49%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메리다 진짜 무섭네요. 자이언트에 비해 메리다는 프로팀 후원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홍보 활동이 적어서인지 자이언트보다 브랜드 밸류가 다소 낮게 평가되기도 하는데, 단 딱 하나 후원하는 바레인 팀 디자인이 정말 예쁜데요. 라이더들 사이에서 갖고 싶은 디자인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로드바이크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대의 스컬트라 모델이 가장 판매율이 좋고요. MTB 라인 중에서는 빅7, 빅9을 비롯한 빅 시리즈가 입문용 MTB의 정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는데, 자전거 디자인 경력이 풍부한 메리다의 자전거는 수평으로 뻗은 탑튜브와 짧은 시스테이가 특징인데요. 사실상 에어로바이크의 원조격인 디자인이 되기도 하죠. 지금은 타 브랜드의 에어로바이크들이 다 이 공식을 따르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품을 섞어서 사용하는 정도가 좀 심한 편인데요. 입문용 스컬테라 100의 경우 클라리스와 소라의 구동계를 섞어서 사용하는 등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상 자전거를 처음 살 때 가장 고민하는 대표 브랜드 중 5가지의 브랜드 스토리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중 나는 돈이 많고 동호회 나가서 뽐내고 싶으며 로드의 여신을 만나고 싶은 분은 무조건 뒤도 보지 말고 S웍 선택하시면 되고요. 헝그리한 프로 실력의 소유자라면 자이언트 결정을 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TM보스도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자전거 브랜드 히스토리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모두 합리적인 소비하시고 안녕하세요. TM보스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지나갈게요.